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자이고 슬아의 딸 한 명이 있습니다. 딸이 10살 때 이혼해서 지금껏 저는 홀몸으로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현재 저의 딸은 대형 로펌에 다니는 그야말로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남편복 없는 여자가 자식복도 없다는데 경전을 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이다 얘. 속담이라고 뭐 다 맞겠니? 그리고 그 속담은 너무 여자한테 가혹한 속담이야.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이라도 있어야 여자가 고단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견디지. 안 그래? 그러게 말이야. 옛날에는 그저 조용했었는데 딸 덕분에 호강하며 사니까 입담도 부쩍 늘었다. 내가 그랬나? 그래. 네 말이 틀린 말도 아니다. 효녀 딸 덕분에 편하게 살아서 말도 조잘조잘 많아진 것 같네 내가. 여자가 나이 들면 그저 자식복 있는 여자가 위너라던데 우리 중에 최고 부러운 팔자가 경자 팔자 아니니? 오늘 나한테 밥 사라고 몰아주는 것 같은데? 아유 다달이 딸이며 사위한테 생활비며 용돈 그렇게 두둑이 받으면서 한 끼 점심 사라 기집애야. 그래 오늘은 내가 점심값에 후식까지 통으로 다 골든벨이다. 어머 경자 얘 팔자 피더니 통 커진 것 좀 봐. 친구들은 요즘 저의 사는 모습을 보고 많이들 부러워합니다. 제 딸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답니다. 요즘은 변호사라고 돈을 많이 버는 시대도 지났지만 제 딸의 경우는 좀 달라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시험이 있던 시절 사법시험에 패스해서 검사로 일하다 대형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연봉이 빵빵한 아주 능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랍니다. 사위 역시 골프장을 소유한 재력가라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팔자가 이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랍니다. 누구보다 기구하고 서글프기 짝이 없는 결혼 생활의 전사가 있거든요. 사실 제 딸의 친부, 그러니까 전 남편과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현경 엄마, 우리 그만 이혼해. 바람핀 걸로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거야? 넌 자존심이라는 것도 없니? 너한테 마음 떠난 남자랑 평생 살고 싶어? 누가 당신 좋아서 산대? 현경이가 무슨 죄라고 아빠 없는 애를 만들어? 나도 현경이한테는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다. 당신도 운명이다 싶은 여자를 만나면 이런 내 심정 이해할 거야. 운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 여자 돈이 좋은 건 아니고? 듣자니까 나이도 당신보다 몇 살이나 많이 먹은 여자라며. 사랑 앞에 나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그 여자는 가진 거 하나 없는 나를 올고지 좋아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여자야. 그런 여자가 현경이는 안 키운다지? 현경이는 당신 딸인데도 혹이니까 나보고 데려가라디? 서방 앞에서 그리 바락바락 대들 줄이나 아니까 남자가 바깥으로 나돌며 눈이 다른 데로 돌지. 어머님, 어머님까지 이러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머님이라도 저 사람 정신 좀 차리게 야단을 좀 쳐주셔야죠. 내가 잘난 우리 아들을 왜 야단을 쳐? 어머님, 지금 바람나 눈이 돌아 처자식 버린다는 저 사람을 두둔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람도 바람 나름이지. 새며느리 될 여자네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너 알고나 하는 소리냐? 그건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딸 자식 달린 유부남 꿰어내서 가정 깨트리는 여자가 제정신 박힌 여자겠냐고요? 네가 그리 고리타분하고 세상 물정 모르니 생판 딴 년에게 남편이나 뺏기는 거야? 어머님 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그 여자를 난 이미 새며느리로 받아들였다. 솔직히 지금 우리 집 형편에 구세주나 마찬가지인 애야. 가게나 집이나 다 은행에 넘어가게 생긴 거. 그 여자가 막아준 거 너 알기나 하냐?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사업 망한 거 커버친다고 상간녀를 새 며느리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럼 안 되니? 네 남편이랑 그 여자랑 서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서로 죽고 못 사는데 이 이상 현명한 선택이 어디 있어? 당신이랑 현경이한테는 미안한데 내 입장 좀 이해해 주라. 당신이랑 현경이 살 집 큰 건 아니라도 조그마한 거 하나 얻어줄 테니까.
정말 어이없다. 아무리 경우가 없는 집구석이라도 이건 아니야. 아니, 시어미 앞에서 집구석이라니. 너 이제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너네 친정 뭐 하나 가진 게 있다고 우리 집을 무시해? 어머님, 저희 친정은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이런 식의 막가파 개념 없는 집구석은 아니에요. 뭘 잘했다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다 이젠 질질 짜니? 나야 그렇다 치고 현경이한테는 미안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너랑 네 딸 살 집은 하나 구해준다잖아.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썩은 집구석에서 나오는 거 1원 한 푼 안 받아요. 그래, 그렇게 네가 잘났으면 고이 나가서 네 딸이랑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 정말 천벌 받을 거야. 당신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가정 이뤄 살다 바람나서 처자식 버리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니? 하늘이 무서워 그럼 이혼도 못해? 이혼을 해도 이런 식은 아니지. 현경이 겨우 10살인데 어떻게 사람을 탈을 쓰고. 당신하고 현경이한테는 미안해. 그렇지만 내 사업 지금 다 쫄딱 망했고 그 여자 아니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다달이 양육비는 붙여줄 테니까 당신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라고. 어? 썩은 고기는 당신들끼리 나눠 먹어. 난 동량을 해서 먹고 살지언정 당신과 그년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1원 한 푼 받을 생각 없으니까. 30년 전 그런 식으로 이혼을 하고 집을 나온 저와 어린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딸의 양육비는 받을 생각이었어요. 제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대들긴 했어도 쫓겨나듯 이혼당했다는 것이 팩트였습니다. 예, 네가 화병나게 이혼당했는데 그깟 자존심 하나 때문에 양육비까지 안 받는 건 너무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그래, 누구 저러고 양육비를 안 받니? 위자료랍시고 겨우 방 한 칸짜리 비좁은 집 하나 딸랑 구해줘 놓고 양육비까지 네가 마다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돈 많다는 그 상간녀 말이다. 스트레스 받게 네 딸 말이야. 지 아빠 얼굴도 정기적으로 보게 하고 그래. 그래, 너야 속이 문드러지겠지만 그게 도리 같다. 이혼하고 얼마 가는 그런 말이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말이 현실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이혼하고 반년 즈음이 지났을 때 저는 남편에게 그런 제의를 했었습니다. 이혼하고 우리가 남남이 되었어도 당신 현경이에게 아빠 도리는 했으면 좋겠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다달이 양육비도 따박따박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 현경이 보낼 테니 놀러도 데리고 다니고 그래. 언제는 우리 집 돈 1원 한 푼도 받기 싫다면서. 지금도 마음 같아선 그래. 그렇지만 내 감정과 자존심 때문에 죄 없는 현경이 피해보게 하기 싫어서일 뿐이야. 미안하지만 나도 그간 생각이 바뀌었어. 이혼한 마당에 우리 그냥 깔끔하게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현경이에게 전해. 그냥 아빠는 죽은 사람이라고. 어차피 아빠 도리 못할 거 현경이도 그렇게 아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될 것 같네. 지금 현경이를 안 보고 지내겠다는 소리야? 그래. 지금 결혼한 와이프가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이야. 현경이랑 왕래하는 거 질색팔색이라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경제적으로도 그 사람 돈으로 먹고 사는 형편에 어떻게 전처 딸에게 보낼 양육비까지 달라고 하니? 당신은 부성이라는 것도 없니? 이럴 거면 애초에 나랑 결혼은 왜 했고 현경이는 왜 낳았어? 이번 생에 지은 죄 나 다음 생에 달게 받을게. 이번 생은 그냥 진 게임이다 생각하고 당신이 고생 좀 해. 난 할 말 없으니까 전화 끊는다. 그렇게 전화를 끊은 남편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비정하고 인간도 못한 처사였고 전 그런 사연을 어떻게 딸에게 도무지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남편이 시킨 것처럼 현경아, 아빠가 실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나셨어. 진짜요? 그렇게 갑자기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한 거는 현경이도 알지? 네, 알아요, 엄마. 이혼해서 따로 살다 보니까 네 할머니가 아빠 돌아가신 걸 그때 말 안 하고 이제야 말씀해 주셨어.
그래도 아빠 장례식에는 제가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다. 우리 현경이가 똑똑하네. 엄마, 아빠가 이혼해도 나는 아빠 딸인데 아빠 장례식에는 가야 했는데. 미안하다,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 하는 바람에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현경이가 만날 수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한 거였어. 알았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다는 말 이제 안 할게요. 제 딸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눈치도 빨랐습니다. 그래서일까, 지 아빠가 죽었다는 말을 진짜로 믿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속뜻을 귀신같이 헤아리고 그 후로 다시는 아빠 소식을 묻지 않는 딸이었어요. 아이 아빠로부터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하다 보니 딸아이를 키우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디 기댈 수 있는 곳 하나 없는 형편이었죠. 위자료랍시고 구해준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저는 딸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일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간 시간에는 식당에서 참모 및 설거지하는 일을 했고 저녁에는 야간 주점의 주방 일을 밤새도록 했지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딸아이는 까무룩 잠이 들어 있기 일쑤였어요. 어쩌다 화장실 갔다가 잠에서 깬 딸이 새벽녘에 퇴근하는 저를 보면 엄마, 이제야 퇴근하세요? 그래, 현경이 오줌 마려워서 일어났구나. 엄마, 저녁은 먹었어요? 엄마는 먹었어. 현경이는? 저도 엄마가 밥상에 차려주신 거 먹었어요. 엄마, 나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딸은 시험만 보면 1등이네. 엄마, 얼른 주무세요. 제가 다리랑 팔이랑 좀 주물러 줄게요. 아니야. 졸린데 얼른 잠이나 자. 아니야. 엄마 안마 좀 해드리고 잘 거야. 참, 됐다는데도 그러네. 엄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해서 죄송해요. 그런 말이 어딨어. 현경아, 부모는 원래 자식 키우려고 다들 고생하는 거야. 아빠나 할머니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크면 엄마 꼭 호강시켜 드릴 거야. 우리 딸 말만 들어도 엄마는 기분이 좋다. 오늘 하루 피로가 다 풀리네. 엄마, 그럼 내가 엄마의 바카스인가? 그럼 바카스 10병보다 효과 좋은 게 우리 현경이지, 엄마한테는. 딸과 저는 서로에게 그렇게 따뜻한 위로와 버팀목이 되면서 팍팍하고 고단한 현실을 버텼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종일 일하느라 고생을 해도 똑똑하고 착한 딸이 있어서 저는 견딜 수 있었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던 딸은 원하던 서울대 법대에 합격을 했고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사법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현경아, 네가 언제 돼도 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좋은 소식이 있을 줄은 몰랐구나. 나 엄마 때문에 부지런히 공부했어요. 엄마, 이제는 그만 고생시키고 싶어. 딸은 사법연수원을 마친 후 검사로 한 3년쯤 재직하다 대형 로펌에 스카웃되어서 변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날리게 되면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돈도 많이 벌었지요. 거기다 재력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서 저나 딸이나 돈 걱정 없는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어머님, 이제는 힘든 일 그만하고 좀 집에서 쉬세요. 엄마, 그래요. 내가 악착같이 공부하고 성공한 이유가 뭔데요. 다 엄마 호강시켜드리려고 그런 거니까 제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딸이 결혼할 때까지 저는 제가 하던 식당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딸과 사위가 번갈아가며 절 설득하는 바람에 몇 년 전부터는 일을 그만두고 편하게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지요. 하루 종일 식당 일에 청소 일에 힘든 노동에 시달리던 제가 느지막하게 일어나 먹고 싶을 때 아침을 먹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다니고 친구들과 철마다 여행을 다니는 등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다 보니 생전할 수 없었던 봉사활동도 최근에는 시작했습니다. 무이탁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기부하는 단체가 있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그곳에 가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지요. 이렇게 저 나름의 안정되고 행복한 일상을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현경이 애미냐? 누구시죠?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네 시어미 목소리도 못 알아듣니? 시어머니라고요? 그래, 아무리 살림갈라 남남으로 산 세월이 길다지만 내 목소리를 잊어버리긴 힘들 것 같은데. 말씀 맞다나 남남으로 산 지 오래인데 무슨 용건이세요?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고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건너 듣자 하니까 현경이가 변호사로 그리 잘 나간다면서. 우리 현경이가 변호사 된 거랑 그쪽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제 와서 아는 척이에요? 싹퉁머리 없는 성질머리는 여전하구나. 내가 뭐 너 그런 식으로 나올 거 예상 못한 바는 아니다만. 뭐 한 게 있다고 현경이 변호사 된 걸 아는 척하세요? 현경이 아빠가 30년 전에 분명히 저한테 본인은 죽은 사람이라고 현경이에게 말하라더군요. 시킨 대로 난 했고 현경이는 지 아빠 죽은 줄 아니까 혹시라도 이제 와서 현경이 앞에 삐적대며 나타날 생각 말라고요. 네가 나타나지 말라면 나랑 현경애비가 못 나타날 것 같아?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호통이냐? 아무리 이혼했어도 예전 시어미한테?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나름이죠. 본인 자리에 걸맞는 대우 받을 자격 없다는 거 본인이 더 잘 알 텐데요. 네가 아무리 왕왁대봤자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다. 이거 왜 이러니? 네가 아무리 싫다고 난리 부르스 떨어봤자 현경이가 우리 집 씨인 게 박길성 싶으냐? 정말 뻔뻔해도 어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왜요? 그 댁 새 며느리가 이젠 현경이 보고 싶다 하던가요? 변호사로 잘 나간다 하니까? 그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집 자손 얼굴 보면서 지내려고 한다. 왜? 30년 가까이 전화 한 통 없다가 어이가 없네요. 현경이 앞에 콧배기라도 비쳤다간 정말 내가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리 알아. 저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서도 한참이나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려서 진정하기 힘들더군요. 주말이라고 우리 집에 들른 딸아이가 그런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혈색이 안 좋아요? 아니, 별일 아니다.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대체 무슨 일이시냐고, 엄마. 실은 네 친할머니한테 전화를 받은 길이다.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엄마한테까지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 네가 잘 나간다는 소문 어디서 주워듣고 갑자기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건지 참 그 속내야 뻔한 거 아니니? 아니나 다를까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했네. 너 뭐 알고 있는 거 있었어? 엄마, 설마 순진하게 내가 아빠가 진짜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럼 현경이 너 애진작에 네 아빠 살아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엄마, 난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현경아, 사실 엄마는 너한테 거짓말 하려는 게 아니라 알아요. 제가 상처받고 충격 먹을까봐 엄마가 그렇게 더 말씀하신 거요. 인간 같지도 않은 할머니랑 네 아빠가 갑자기 왜 널 찾는지 걱정이다. 뭐 살면서 어차피 한 번은 만나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매듭을 지으려면 맞대어서 묶어야 하니까 번거로워도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수밖에요. 딸은 되려 차분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로펌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며칠 전에. 뭐라고? 그 인간들이 감히? 네가 일하는 로펌까지? 제가 숨을 필요는 없는 일이라서 한번 놀러 오시라 했어요. 아니 현경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일하는 공간에 왜 그 인간들을 끌어들여?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가셔도 매듭을 지어야 떨어져 나갈 인간들이라고요. 제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 인간들 대체 언제 널 찾아오겠다고 했어? 다음 주 월요일이요. 궁금하면 엄마도 그날 오시던가요? 아마 아주 재미난 구경이 되실 텐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뭔가 고소해하는 표정을 짓는 딸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어렸을 적부터 공부도 잘했지만 사리 판단도 밝고 경우가 바른 아이랍니다. 똑부러지게 상황 정리를 잘해서 학교 다니며 반장이며 회장도 여러 번 한 아이죠. 저는 이번에도 어른스럽고 현명한 딸아이의 판단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해서 여타부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딸이 하자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식모와 전 남편이 딸의 로펌을 찾는다는 월요일이 되었고 저 역시 그 시간에 맞춰서 딸의 로펌을 찾았습니다. 딸의 사무실 앞 로비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한 시간이 30분쯤 지나 시모와 남편이 로펌을 찾아왔더군요. 형경애미 아니니? 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나야 내 딸 사무실에 온 건데 나야말로 묻고 싶네요. 당신과 어머님이 현경이 일하는 로펌엔 어쩐 일인지. 너하고 신랑이 하려고 어려운 걸음한 거 아니다. 저리 비켜. 시어머니는 보무도 당당하게 로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전 남편도 그 뒤를 따르더군요. 저 역시 어떻게 하나 한번 보기나 하자 하는 심정으로 로펌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나와 10살 된 내 딸을 쫓아낸 남편과 시모가 30년 후 변호사가 된 딸 사무실로 찾아와 대체 어떤 말을 할까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더군요. 변호사 손녀 덕 좀 보자고. 누가 내 손녀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뻔뻔하게 소리치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당당한 포스로 제 딸 현경이가 그들 앞으로 나서더군요. 오셨어요, 할머니 아빠. 아니, 네가 현경이란 말이냐? 너가 현경이 맞아? 왜 갑자기 두 분 다 말을 더듬으세요? 뭐 오다가 불편한 거라도 드셨어요? 그게 아니라 너는 우리 미란이가 결혼할.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기 더 있어봤자 우리만 더 우스운 꼴 된다고요. 얼른 나가요. 사무실에서 나오는 손녀의 얼굴을 본 시어머니와 남편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밖으로 도망치듯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변호사로 성공해 잘나가는 딸의 덕을 본다고 로펌까지 찾아온 두 사람이 그런 식으로 도망치듯 내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현경아,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니?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시 아래 카페로 내려가요. 딸은 씩 웃으며 제 손을 잡고 로펌 지하에 있는 카페로 저를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영문이냐? 엄마가 들으면 기함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딸에게서 듣게 된 사연은 딸 말맞다나 정말 제가 듣고 뒤로 발랑 낮아빠질 만큼 놀라운 것이더군요. 엄마, 제 남편 아들이요. 성훈이가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성훈이가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왔다면서? 듣기론 예비 신부가 혼전 임신했다고 장서방이 좀 걱정하는 것 같던데. 사실 제 딸과 결혼한 사위는 딸과의 결혼이 재혼입니다. 골프장을 소유한 엄청난 재력가인데 딸과의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 납니다. 처음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결혼을 반대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제 딸과 사위는 서로 순수하게 많이 사랑했고 그 둘의 진심을 확인한 뒤로는 저도 두 손을 들고 그냥 그 둘의 결혼을 허락했었습니다. 사위가 재혼이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슬하에 전처소생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겠다고 최근 아가씨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요, 제 전남편의 딸이었던 겁니다. 전남편, 그러니까 제 딸의 친부는 재혼을 해서 그 여자와의 사이에 딸을 한 명 낳았는데 그 여자아이가 제 딸의 며느리감이라고 상견례 자리에 떡 나타났다는 겁니다. 상훈아, 네 예비 신부는 어디서 만났니? 그냥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보면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하는 건 아니냐? 아니에요, 아빠. 그리고 미란이 직접 보면 아빠도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요, 여보. 성훈이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니 우리 일단 만나보고 얘기해요. 제 딸과 사위는 처음에 성훈이가 너무 이른 결혼을 한다고 나섰을 때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을 갓 졸업한 어린 아들이 혼전 임신한 예비 며느리를 데려온다고 했으니 부모로서 당연히 들법한 걱정이었죠. 그런데 상견례 장소에 들어온 여자 쪽 가족들을 보고 기함한 건 되려 제 딸아이였죠. 왜냐하면 제 딸은 시어머니와 전남편의 얼굴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장소에서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식은땀만 났던 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미란이라고 합니다. 우리 미란이가 나름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아이인데 이렇게 갑자기 시집을 가겠다 하니 저희 집에서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예비사위 될 성훈이가 너무 듬직하고 건실한 청년이라
저희는 큰 반대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딸바보 얘기 평생 들으며 금지옥엽 키운 딸인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부디 예쁘게 봐주십시오. 이복 동생에 관해 그런 말을 쏟아내는 전 남편을 보며 제 딸은 참 마음이 씁쓸하다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10살 남짓했던 어린 본인과 저를 내팽개치듯 버리고 새 살림을 차려 떠나버린 아빠였으니 제 딸 눈에 지 아빠가 곱게 보일 리 있겠습니까? 엄마, 난 아빠란 사람이 이복 동생에 관해 그런 말 하는 걸 듣는데 참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군요. 미안하다 현경아. 다 이 엄마가 못난 탓이야. 엄마, 제발 날 아무리 위로하고 싶더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은 마세요. 현경아, 엄마 내가 바보도 아니고 전 애초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돈 많은 나이 많은 여자와 바람나서 엄마와 나를 버린 비정한 사람이 아빠라는 걸요. 그리고 그걸 부추긴 사람이 할머니라는 것도요. 그런데 미란이라는 애가 혼전 임신했다며. 대체 이 사달을 어찌하면 좋니? 그래서 그날 장사방한테는 사실을 다 얘기했니? 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는 솔직하게 말했죠. 참, 살다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어떻게 이복 동생이 며느리감으로 떡하니 상견례 자리에 나타나다니. 그런데 혼전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도 그게 걱정이다. 그 집안 꼬락선이 딱 봐도 돈 때문에 너희 집에 저희 딸을 며느리로 들이려는 것 같은데. 미란이란 아이의 인상이 그리 막지도 못해서 엄마, 사실 제가 그 아이의 뒷조사를 좀 했어요. 뒷조사? 직업 정신을 좀 발휘해봤죠 뭐. 이혼 전문 변호사 15년 경력의 제 쪽으로 볼 때 뭔가 냄새가 나는 집구석이기도 했고요. 조사해봤더니 뭐가 나오긴 했어? 일단 제일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란이란 애는 임신한 거 거짓말이더라고요. 아니, 혼전 임신했다고 날짜부터 빨리 잡자는 사람들이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냐? 믿을만한 사립탐정 써서 알아보니까 임신도 거짓말, 지금 건실한 사업체 꾸려간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에요. 네 아빠 한다는 사업이 그럼 뭔데? 네 사돈 될 사람들 요식업 크게 한다고 자랑했다 하더니 식당 망한 지 오래고 가지고 있던 건물도 빚으로 경매로 다 넘어간 상태더라고요. 살고 있는 집도 담보가 가득 잡혀 있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럼 돈 때문에 너희 집에 딸을 시집 보내려 했다는 거야? 혼전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네, 제가 알아낸 팩트는 그거였어요. 미란이 주변 친구들 통해서 미란이가 애초에 돈 보고 성훈이한테 접근했다는 것도 다 알아냈고요. 참 물릴 게 없어 그런 걸 물렸다니. 지 아빠 닮아 돈으로 사람을 택하고 팔자 고치려는 걸 빼닮았다니. 그러게요. 물릴 게 없어서 그런 걸 물려서 남편한테 창피했지만 다 솔직하게 이실직고 했어요. 성훈이도 다행히 차분하게 사실을 받아들였고요. 너야 장서방이야 그렇다 쳐도 성훈이가 충격이 컸을 것 같다. 저도 사실 그게 걱정이었어요. 나름 첫사랑이고 깊게 연애한 걸로 생각했는데 돈 때문에 이용당하고 기만당했다는 거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하더라고요. 성훈이 걔가 장서방을 닮아 칼 같은 성미가 있구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우리 그이가 사람은 좋아도 또 일적으론 철두철미하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한 큐에 정리하는 결단력도 있고. 성훈이가 상처를 크게 안 받아서 그게 참 다행이다. 인생 경험 크게 한 셈 치겠다면서 앞으로는 여자 만날 때 신중하겠다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장서방은 뭐라고 그러디? 그 사람? 그 사람은 날 불쌍하게 보던걸요? 내 친아빠가 그렇게 하질의 쓰레기인 줄은 몰랐다면서 내가 엄마랑 힘들게 큰 건 알았지만 그런 상처와 배신을 당한 줄은 몰랐다고 나를 꼭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참 이걸 창피하다 해야 할지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 다행인 거예요 이번 일은. 아닌 말로 미란이 걔가 진짜 임신이라도 했어봐요. 이 말도 안 되게 꼬인 족보를 어쨌을 거예요. 게다가 그 집 구석은 이번에도 순수한 마음이라곤 하나도 없이 돈 때문에 딸을 팔아먹을 궁리하던 인간들인데 이런 혼사는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요. 장서방이 그러대요. 나 때문에 집안에 큰 화를 면했다고. 그런데 네 아빠 사업이 그리 망했다든. 돈 많은 여자랑 재혼한다고 본처랑 딸내미까지 버려놓고 겨우 그따위로밖에 못 살았다고? 그게 또 참 씁쓸했어요 엄마.
엄마 말 맞다나 나랑 엄마까지 버리고 새 출발했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 할 텐데 다 망해먹고 알거지 신세나 다름없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이번 생에 지은 죄 다음 생에 달게 받겠다고 잘난 척 말하더니 아마 그 죄를 이번 생에 받는가 보구나. 아빠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와서 얘기다만 예전에 그렇게 그 여자와 눈이 맞아 돌아서 이혼하자고 길길이 뛸 때 내가 그리 살면 벌 받을 거라 했더니 언제 벌을 받을지 정하는 건 잘못한 사람 소관이 아니니까요. 전 남편은 재혼한 부인의 친정 유산을 바탕으로 여러 사업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갈빗집, 한정식집 같은 요식업을 거쳐서 단란주점 같은 사업도 했는데 하나같이 결과가 안 좋았고 폭망에 가까웠다 합니다. 얼마 후에는 더 기막힌 사실이 저와 딸의 귀에 날아들어왔어요. 현경 엄마 잘 지내? 숙모가 어쩐 일이세요? 다름 아니라 현경 아빠네 소식 좀 전해주려고. 그 집하고는 우리 현경이도 절연하고 지낸 지 오래인데 굳이 그 집 소식이라고 안 알려주셔도 돼요. 아니, 내가 현경이랑 현경 엄마가 어찌 살아왔는지 몰라? 다 아니까 현경 엄마가 속 시원할 소식이라 전해주려고 전화한 거야. 전화기 너머에 잔뜩 들뜬 듯한 기색이 여실하게 느껴져서 저는 못 이기는 척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소식이길래 그러세요? 거기 현경이 친할머니 말이야. 네, 안 그래도 근래에 우연히 봤는데 뭐 아주 기세가 여전히 쩌렁쩌렁 하시던데요. 아이고 말도 마. 미란이 혼사가 어그러진 건 현경 엄마가 누구보다 잘 알지? 부잣집에 손녀 시집 보낸다 신났다가 그게 어그러져 화병으로 중풍이 왔다지 뭐야. 중풍이요? 그래, 내가 다 다리 건너 들었는데 미란이 시어머니 자리가 다름 아닌 현경이었다면서? 네, 현경이랑 남편이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니까요. 현경 할머니가 세상에 이런 악연이 어딨냐면서 혼자 복통나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푹 쓰러져서 지금 중풍이라잖아. 악연은 무슨, 본인들 악업에 대가 치르면서 어이가 없네요. 내 말이 사람들 다 부모 죄값 자신이 치른다고 그러는데 당사자들만 그걸 모르더구만. 그 소식 전해주려고 전화하셨어요? 내 말 듣고 좀 속 시원해지라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현경 엄마가 그 양심 없는 치들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 몸고생 얼마나 심했어? 지금이야 뭐 현경이 때문에 잘 사는걸요 뭐. 현경이가 야무지고 잘나 지금이야 남부럽지 않게 살지만 현경 엄마가 현경이 키운다고 무지하게 고생 많았잖아. 참, 그리고 현경 아빠는 사업이 완전 망해서 지금 완전 거지 꼴이라더라. 돈인가 뭔가 투자한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고소해서 감옥에 갔다던데. 전 남편은 사업 실패의 여파로 감옥행까지 면하지 못했다니 참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도 억울했던 제 인생의 전사를 아는 친척 어른이 제 속이 풀리라고 한 전화에 뭐 감사하다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실 제 딸은 결혼 10주년에 지인 남편에게 선물로 받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 딸도 잘나가는 변호사라 연봉이 높지만 아직 건물주가 될 정도는 아닌데 사위의 통 큰 선물로 젊은 나이에 건물주 소리를 듣는 딸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 건물에 들러 건물 컨디션도 살피고 건물 내에 있는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를 받아요. 그날도 그런 일정이 있는 날이라 딸 소유의 건물에 들어갔는데 미란아, 화장실 청소부터 좀 해라. 엄마, 여기 화장실 진짜 끔찍해. 사람들이 화장실 너무 더럽게 쓰는 것 같아요, 진짜. 돈 버는 일이 어디 쉬운 줄 아니? 냄새나고 더러워도 어쩌니 참고 해야지. 진짜 생각할수록 짜증나고 억울해. 현경인가 모식인가 하는 이복 언니만 아니었음 나 애진작 성은 오빠한테 시집가서 팔자 고치는 건데. 지나간 배는 보지 않고 떠나간 버스는 뒤도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 이미 떠난 기차 어쩔 거야. 몰라. 이게 다 엄마랑 아빠 때문이잖아. 나 할머니한테 옛날 일 다 들었거든요. 그렇게 개념 없이 앵알거리는 딸의 등짝을 찰싹 내리치는 상간녀였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 죄로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잔말 말고 가서 얼른 화장실 청소나 해라. 물걸레질하고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깨끗이 닦아요. 안 그러면 물 비린내 나니까.
생각보다 기억력이 둔하시네요. 난 그쪽 딱 보자마자 알아봤는데. 사모님, 나오셨어요? 청소하는 사람 2명 새로 구했는데 여기 건물주 어머님이시니까 2사람 얼른 인사드려요. 여기 건물주가 현경이라고요. 세상 좁다 하지만 그쪽 모녀랑 참 지나치게 자꾸 마주치네요. 여기 건물이 형경 언니 거라고요? 언니 소리 함부로 좀 안 했으면 좋겠네. 우리 건물 깔끔하기로 정평나서 퀄리티 유지되는 곳이니까 청소 깔끔하게 잘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사모님. 사모님, 오신 김에 저 안에 들어가서 시원한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시지요. 괜찮아요. 커피는 다음에 마실게요. 위층에 피부과 스파 예약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올라가 볼게요. 아, 그럼 얼른 올라가 보셔야죠. 들어가세요, 사모님. 네. 건물 주차장이랑 옥상 관리도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 걱정 마시고 들어가 보세요, 사모님. 경비는 90도로 제게 폴더 인사를 했고 그 경비 아저씨를 따라 엉거주춤 제게 폴더 인사를 따라하는 상간녀와 상간녀의 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포복절도가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았지요. 얼굴이 흑빛으로 심하게 일그러지는 상간녀의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문득 30여 년 전 보따리 하나 싸들고 집 밖으로 딸아이와 내쳐지던 날에 제가 떠오르더군요. 딱 지금 딸이 가진 건물 같은 그런 좀 오래된 건물의 옥상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어린 딸을 데리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려고 마음먹었고 옥상 꼭대기까지 올랐었죠. 엄마, 왜 추운데 옥상까지 올라와요, 네? 현경아, 그냥 좀 답답하고 화가 나서. 안 좋은 마음을 먹고 막상 옥상에 올라왔는데 어린 딸의 고사리의 손을 보자 마음이 약해지며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옥상 밑을 내려보는데 도시의 불빛은 참 그날따라 유난히도 불야성으로 화려하고 예쁘더군요. 이 세상에서 컴컴하고 보잘것없는 건 오로지 나와 이 어린 딸의 처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저만 쳐다보는 어린 딸을 두고 그런 한심한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러웠지요. 엄마, 그만 오세요. 그만 울고 우리 집에 가요, 네? 미안하다 현경아. 엄마, 옥상에서 오니까 이제 좀 덜 답답해요? 그만 오세요. 제가 커서 이런 건물 엄마한테 사드릴게요, 네? 현경이가 엄마한테 이런 건물을 사준다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엄마 그만 울어요. 그날 어린 현경이는 제가 잠시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총명하고 눈치 빠른 아이라 아마 약간의 눈치를 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나중에 엄마에게 그런 건물을 사준다. 나름의 귀엽고 기특한 위로를 한 것이겠죠. 그날의 일에 관해서는 그 후로 딸과 한마디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딸 소유의 건물에서 원수와도 같았던 상간녀와 그 딸을 보고 있자니 문득 과거의 그날이 불현듯 떠오르는 겁니다. 제 딸과 사위는 그 건물에 관해 처음 저에게 등기 이전을 해준다 했었죠. 장모님, 제가 현경이 같은 아내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장모님 덕분이니 이 건물 소유를 장모님 앞으로 하고 싶어요. 엄마, 이 사람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이 건물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도 그게 좋겠어요. 말도 아닌 소리 말아라. 내가 다 늙어 그런 큰 건물 가지고 있으면 뭐하니.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너와 장서방 것인데 나중에 상속세다 뭐다 다 골치나 아플 거다. 난 너희들 마음으로 충분하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다시 꺼내지 마. 그런 사연으로 소유주가 딸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된 건물이었죠. 30년 전과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피부 관리를 받고 함께 점심을 먹으러 온 딸과 식당에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현경아, 건물 청소 새로 하는 청소부가 누군지 너 아니? 아니요, 따로 면접을 내가 본 건 아니라서. 왜? 새로운 청소부가 별로예요? 그게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 2명이 다름 아니라 네 아빠 새 부인과 그 딸이더구나.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지? 참 살다 별일을 다 겪네요. 인연이라 해야 할지 악연이라 해야 할지. 인연은 아닌 게 확실하고 내가 여기 건물주 어머님이라 하니까
그 옆에 내랑 딸 얼굴이 완전히 흑빛이 되더구나. 아마 여기서 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지 않을까? 경비 아저씨가 내게 인사하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 인사하는 모양새가 참 보기 그렇더라. 살면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인데 왜 자꾸 마주치나 몰라요. 그러게 말이다. 서로 다시 볼 필요 없는 얼굴들인데. 아는 검사 선배 통해서 알아봤는데 아빠 죄목은 사기죄래요. 투자금이다 뭐다 하면서 돈 받아놓고 갚지 못한 돈이 꽤 되더라고요. 형량은 얼마나 받았다니? 뭐 한 2년 정도요? 이런 일로 몇 년 전에도 집유 받았어서 이번에는 실형을 면치 못할 거더라고. 너 아는 사람 통해서 좀 감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엄마,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시대도 아니고 설령 가능하다 해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니까. 성훈이는 다음 달에 미국 유학 떠나요. 이번 사건 겪으면서 좀 애가 철이 들었다 해야 하나? 당분간 연애 같은 건 생각 없고 공부해서 학위 받고 들어오겠다네요. 불순한 목적으로 혼전 임신했다고 사기까지 당했으니 인생 공부했다고 쳐야지 뭐. 네, 생각할수록 가슴 쓸어내리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현경아, 이렇게 네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엄마가 억울하게 배신당하고 억장 무너지는 일이 많았는데 네가 있어서 매번 견뎠어. 이번 일만 해도 그렇고. 엄마, 난 엄마가 있어서 이렇게 잘 큰 거예요. 아빠랑 할머니가 죽도록 미우면서도 저 이 악물고 열심히 공부한 건 엄마 원통한 마음 나중에라도 이렇게 풀어주고 싶어서였어요. 오늘 건물 청소하러 온 그 상간녀랑 딸 마주치고 과거 그런 억하심정 많이 쓸려나갔다 솔직히. 다행이네요 엄마. 나 철들면서부터 엄마가 나중에 화병 걸릴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그럴 뻔했는데 네가 이렇게 잘 돼서 잘 살고 행복해서 엄마가 그런 마음 이제 안 가지려고. 그래요 엄마. 내가 이렇게 솔직히 변호사로도 성공한 건 그런 상처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과거의 발목에서 좀 벗어나요 엄마도 나도. 그래, 그러자꾸나. 딸이 악착같이 공부해서 이른 성공을 한 건 솔직히 평범하지 못한 가정사 때문이 한 몫을 합니다. 기구하고 불우한 그 과거의 배신이 딸의 성공의 원동력이 된 것도 어찌 보면 사실이고요. 그런 상처투성이 배경 속에서 삐뚤어지지 않고 성공의 동력으로 삼아준 딸이 고맙고 대견할 뿐입니다. 딸도 그렇게 바라는 대로 잘 커주었고 저 역시 화병을 씻어내릴 만큼 그 악연으로 얽힌 당사자들이 업보를 치르는 것도 보았으니 이제 저도 과거의 사슬에서 좀 벗어나려 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든지 길고 또 어제보다는 오늘과 내일이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니까요. 일주일에 2번 하던 봉사활동을 4번 정도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을 그만둔 뒤로 건강 컨디션이 좋아져서 봉사활동을 더 하는데 무리가 없는 몸 상태가 되었거든요. 엄마는 쉬시라니까. 맨날 밥차 봉사 가서 일하시면 쉬는 의미가 없잖아요. 장모님 다시 고생하신다고 이 사람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밥차 일은 하지만 그래도 장사할 때만큼 몸이 고된 거 아니니 걱정 마라. 엄마 호강시켜주려고 나 성공한 건데 또 이렇게 맨날 고생스러운 일 하시려고요? 하루 걸러 하루 나오는 봉사자니. 그리고 너랑 장서방 덕분에 하도 집에서 쉬어서 이제 몸이 근질근질하구나. 암튼 엄마는 못 말려요. 하루하루 저 역시 앞으로는 감사함을 나누며 사는 삶을 살다 가고 싶습니다. 딸이 직업적으로도 성공했고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이런 결과는 어떤 면에서는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와 딸을 둘러싼 보이지 않은 어떤 은덕.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여야 행운이라는 것도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해서 사는 날까지 저도 감사함과 고마움을 주변에 나누는 삶을 살다 가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고단함에서는 벗어났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 노력과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덕을 쌓아야 내일도 모레도 기다려지는 따뜻한 미래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